11월 21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는 경제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면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가 0.22% 오른 반면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04%, 0.60% 하락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사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유로존 재정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또 국채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특히 은행주의 약세가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국제유가는 유럽 위기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하락했습니다.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일보다 1.4% 내린 배럴당 97달러 41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예상보다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컨퍼런스 보드는 10월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전월 대비 0.9% 상승해 117.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 0.6%는 물론이고 지난달의 0.1%에 비해서도 큰 폭으로 오른 겁니다. 저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일부 최은정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는 주요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인 가운데 유로존 국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로존 재정 위기 해결을 위한 유럽 중앙은행의 역할 확대에 대해서는 영내 국가 간의 의견이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독일 등의 경우 국채를 매입하는 등 ECB의 역할 확대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는 반면에 프랑스와 아일랜드 등은 ECB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의 경제 지표는 호조를 보이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었는데요. 미국의 10월 경기 선행지수는 전월 대비 0.9% 상승을 하면서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내놨었습니다. 자, 이번 주 미국에는 추수감사절 연휴가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거래일이 좀 한산할 예정이고요. 또 24일부터는 미국 내 최대 쇼핑 시즌이 시작이 될 예정인데 어느 정도 실적을 낼 수 있을지 향후 미국 경제의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글로벌 마감 소식과 함께 이슈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핫 이슈는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 마감 시황부터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려 본다면은 어떤 방향성을 아직까지 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최근의 시장 약세 부분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유럽 증시와 좀 틀리게 소폭 그래도 상승 출발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지표가 좀 좋게 나왔다는 부분들이 좀 호재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가장 먼저 중요한 소식들은 각 투자은행들이 미국의 4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좀 상향 조정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좀 심어주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이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에 국채 매입에 나섰다는 소식들이 호재가 되면서 금리가 조금 하락한 영향이 상당히 큰 부분을 좀 차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유럽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유럽 국가들의 국채 금리는 아직까지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폭 상승 흐름을 보이던 미국 증시가
경기 선행지수가 예상치를 큰 폭으로 좀 상회하는 모습을 확인이 되면서 상승폭을 확대시키는 시도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장중 변동성으로 마감이 됐고요. 아무래도 영국과 그리고 그 독일이 유럽 중앙은행의 어떤 역할 확대에 대한 어떤 합의점을 잡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조금은 악재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상승폭 확대 시도가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유럽의 어떤 변수가 조금 악재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뭐 마감 지수를 말씀드려본다면 다우 산업지수만 유일하게 소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0.22%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04%, 그리고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6% 약보합권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술주가 좀 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동반적으로 은행주도 약세를 보이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종목별로 정말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휴레패커드의 주가는 2.58% 올랐네요. 네, 예. 뭐 기술 HP 같은 게 2.58% 상당히 좀 그 약세장 속에서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그 셀즈포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 10%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다는 부분은 조금 상반된 어떤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NN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 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잉이 2% 그리고 하인츠가 3%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하인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3.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하인츠 같은 경우 소비업체인데 어떤 소비 관련 업체 주가가 좀 하락했다는 부분은 조금은 소비에 대한 염려를 조금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슈를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제 자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지표 호전에 따라서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 그랬었는데요. 먼저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부터 좀 살펴볼까요? 향후에 3개월에서 6개월 이후 미국 경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 같은데 네, 예. 상승세가 좀 돋보였다고요. 네. 예. 일단 9월 수정치보다도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고, 그리고 예상치보다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컨퍼런스 보드 10월 경기 선행지수는 전월 대비 0.9%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9월 수정치 0.1% 그리고 예상치인 0.6%를 상회하는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같은 경우에 소비자 지출, 제조업과 주택건설, 실업률 개선 등과 같은 유럽 위기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가 나아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JP모간, 모건스탠리 같은 대형은행들이 잇따라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을 3% 이상 높여 잡았고요. 그러면서 경기 개선에 대한 경제 현장의 기대감이 뚜렷이 감지가 되고 있는 부분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9%가 넘는 실업률과 그리고 적자 감축을 위한 정치권 협상의 교착 상태 등은 무조건 낙관만 할 수 없게 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앵커님께서 자세히 잘 말씀해 주셨듯이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는 향후 3개월 내지 6개월 내에 경기 전망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수고요. 그러면서 그 경기 선행지수가 상승했다는 부분은 향후 경기 회복 기대가 더 커졌다는 것으로 해석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렇게 미국의 경제 지표가 양호하게 발표가 되면서 JP모건 체이스나 모건스탠리가 이번 미국의 4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히 듣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계속해서 그 소비와 관련된 지표들이 개선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연말 소비 시즌이 좀 다가오다 보니까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좀 회복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GDP가 좀 개선이 되지 않겠나, 그런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 미국 경제가 그 전년 동기 대비 3%를 상회하는 GDP 성장률을 달성하면서 올 들어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보일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 주요 경제 전망 기관들이 4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감시가 되고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에는 당초 2.5%였는데 이 부분을 3%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3%에서 3.5% 정도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매크로 이코노믹 어드바이저스 같은 경우에도 2.9%에서 3.2%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소비 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연말 홀리데이 시즌 특수까지 가세를 하게 되면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 소비 같은 경우에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연간 소비의 30%가량이 홀리데이, 이번 연말 시즌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조금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소비 지출 회복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재고 비축까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기대가 되고 있는 대목이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에 4분기 중에 재고 비축이 0.8% 정도 성장할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3분기 1.1% 감소에 대비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자, 주말 동안에 이탈리아의 마리오 몬티 신임 내각이 의회 신임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는데요. 국채는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좀 함께 봐주십시오. 예, 일단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ECB에서 유럽중앙은행에서 국채를 좀 매입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국채금리는 조금 다운되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특히나 최근에 이탈리아 금리가 7%를 계속해서 상회를 하게 되면서 조금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조금 해소가 됐고요. 조금 전에 언급을 해주셨듯이 몬티 총리가 어떤 새로운 경제 개혁안을 내놓게 되면서 어떤 구제 금융에 대한 우려감을 조금 해소시켰다는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은 국채 금리를 다운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었고요. 아무래도 경제 개혁안에 대해서 상당히 가파른 절차가 나오지 않겠나. 그리고 마찬가지로 경제 개혁안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은 이탈리아 국채 금리를 좀 다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ECB에서 유럽중앙은행에서 어떤 국채 매입에 나섰다는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에 이어서 이제 스페인의 금리까지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스페인 금리도 이번 주에 7%가 넘지 않겠나 그런 어떤 안 좋은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새 내각이 현재 구성이 될 것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아무래도 경제개혁의 우호적인 야당이 조금 정권을 잡아야지 아무래도 그런 경제개혁 시도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기존에 어떤 여당이 집권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이 조금은 더디지 않겠나 그런 우려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스페인의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새 내각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결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뿐만 아니라 프랑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재 독일 국채금리와 어떤 스프레드가 좀 확대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어쨌든 조금 정부에서 어떤 유럽 중앙에서 국채 매입을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과 같이 어떤 정부 정치권의 어떤 불확실성이 조금 정치권의 어떤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해소가 돼야 조금 국채 금리는 다운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잠시 미국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면요.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추가 부양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자세히 봐주십시오. 예, 아무래도 최근에 계속해서 저금리 정책 기조를 가져가게 되면서 어떻게 본다면 시장에 조금 우호적인 금리 정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계속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은 더들리 총재가 조금 짚고 넘어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실업률이 좀 감소가 아무래도 이런 부분 실업률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부분이 고용정책에 관한 부분이 그리고 고용이 계속해서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그런 고용 정책이 일자리가 늘어나고 현재 물가가 계속해서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어쨌든 추가적인 부양책을 제시를 하게 되면서 고용 정책에 조금이라도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부분을 제시를 했습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매파에서 조금은 추가 부양책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번 11월달 회의록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계속 충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고용이 개선되지 않고 있고 실업률이 좀 감소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둘기파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조금 무게중심이 옮겨지는 것이 아닌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추가적인 자산 매입을 늘려가면서 시장의 우호적인 정책을 내놓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지금 현재 연준에서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연준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고용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는 부분이라고 좀 해석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미국에 앞서 마감됐던 유럽 증시 마감 시황 보겠습니다. 독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연속 하락이었어요. 예. 네. 일단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조금 시장의 중심에 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조금 상승 다우지수라도 조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증시는 계속해서 어떤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이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 조금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유럽의 재정이
확대 가능성과 그리고 부진한 입찰 결과로 인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의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몬티 총리가 하원까지 신임을 얻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새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유로존 재정위기를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로 반등 신호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긍정적인 경제 전망 그리고 경기지표 개선에도 개선이 된 것을 확인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하지만 유로존 해법을 놓고 영국과 독일이 유럽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합의점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악재가 되면서 하락 마감하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유럽 각국의 어떤 그 정치적 불안뿐만 아니라 유로존 전체적으로도 어떤 합의점을 빠른 시일 내에 좀 찾아야지 아무래도 유럽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가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1.1% 빠졌고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 0.85%,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0.44% 하락을 했습니다. 영국과 독일이 조금 그 프랑스 대비 하락폭이 컸던 부분은 아무래도 영국과 독일의 정상회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부분이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업종별로 봤을 때는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기술주, 자동차주, 은행주가 약세를 보이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자, 최근 들어서 계속된 상승세를 보이면서 WTI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100달러 선을 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지난주 말에 유가나 상품 시장 흐름은 어땠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유럽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유가는 다시 한번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최근에 유가가 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왔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우려감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반영이 되면서 유가가 좀 상승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유럽의 어떤 변수를 좀 이겨내기 좀 힘든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에 107달러, WTI 같은 경우에 107.56달러 지금 기록을 했지만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97.6달러입니다. 97.6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최근에 하향 조정되고 있는 부분을 현재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가가 아직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도 조금 상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값 같은 경우는 0.3% 상승을 하게 되면서 온수당 1725.10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조금 유가와 조금 상반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데 조금 금값 같은 경우는 상품 가격 상승보다는 최근에 유로라든지 그리고 달러 같은 어떤 통화 대비 어떤 그 통화 가치에 대비해서 조금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금값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통화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어떤 그에 대한 대체 안전자산을 좀 찾다 보니까 금값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럽의 유럽 중앙은행에서 어떤 국채 매입을 하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다운이 됐고, 그러면서 유로화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그와 반대되는 마찬가지로 금값이 조금 상승하는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유로가 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달러가 약세를 보였고, 그리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금값이 상승하는 그런 연쇄적인 효과가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예. 자, 추수감사절이 있는 이번 주도 미국은 유럽 변수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특히 유럽 중앙은행의 역할을 살리는 논의도 진전이 있을지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번 주 뉴욕 증시 체크 포인트도 주요 일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정리해 주십시오. 네. 일단 미국의 경제 지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일 같은 경우에 10월달 기존주택 판매 건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20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3분기 GDP 수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3분기 GDP가 미국의 GDP 같은 경우는 예비치, 그리고 수정치, 그리고 확정치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3분기 예비치대로 2.5% 발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는데 11월달 통화정책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도 집중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10월달 개인소득 그리고 개인소비 그리고 10월달 내부재 주문 11월달 미시건대 소비심리지수 확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미시건대 소비심리지수 예비치 같은 경우에는 64.2를 기록을 하면서 소비심리가 대폭 개선이 된 것이 확인이 됐었는데 확정치도 이런 예비치에 부합하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고요. 12월 24일 같은 경우는 추수감사절로 휴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 같은 경우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에 2시에 조기 마감을 하고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핫이슈는 정태근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글로벌 마감 시황에 따른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력까지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박지훈 과장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ECB의 역할 확대에 대해서는 각국 간의 의견이 좀 엇갈리는 상황이고요. 또 유로존 재정 위기 우려감은 여전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봐주십시오. 예, 아무래도 그 예상치를 웃돌았던 경기선행 지수도 좋았고요. 전반적으로 은행 업종에서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예상까지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로존 리스크가 역시 여전히 그 안심할 수 없다는 그런 심리가 좀 팽배했던 것들. 그래서 이제 관망세로 좀 마감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업종들 보시면 이제 소비 관련주들이 다소 좀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대형 기술주들이 오히려 좀 선전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모건 스탠리나 JP 모건 체이스 이런 주요 글로벌 IB들이 내년 그 3%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 그리고 오히려 도이치 같은 경우는 4%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어떤 추가 부양, 긍정적인 시그널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좀 시장이 안 좋았던 것은 역시 유로존 리스크도 있었겠지만 이번 주가 상당히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있는데 미국의 재정 적자 이벤트 이걸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상당히 걱정스러운 분위기가 좀 시장이 좀 녹아들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죠 23일입니다. 그래서 슈퍼위원회의 활동 마감 시한인데 일단은 이런 부분이 좀 심각하게 걱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적자 감축안을 좀 마련하기로 했던 이 슈퍼위원회가 과연 이 23일 전까지 합의 시한 내에 감축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사실은 오늘 밤이거든요. 오늘 밤에 어떤 대충이라도 어떤 시나리오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오늘이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라면 23일 상당히 좀 시간이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번 주 미국 시장이 월화수 그다음에 금요일 오전장만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거래는 좀 줄어들긴 하지만 그 반대로 따지면 변동성 그만큼 더 확대될 수 있는 이번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전망은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언론 플레이는 좀 네거티브한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민주와 공화당의 어떤 양당의 큰 입장차가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이번 그 미국 시장에게 좀 타격을 좀 줄 것이다. 그렇게 된다라면 국내 시장까지도 다소 좀 시장이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또 우리 또 일부 증권사에서는 시장에 대한 지지선 라인을 또 하나씩 숫자 제시하기 바쁘게 가고 있습니다. 1800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1750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PBR 개념으로 한 1.0배 정도 수준이겠죠. 한 1700, 한 그 내외로 또 지지하고 있는 그런 숫자를 제시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그런 좀 네거티브한 흐름들이 주초에 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시장에서 떠들고 있고 언론에서 그렇게 네거티브한 플레이가 나오고 있지만 일단은 이런 흐름들이 23일 전후로 해서 긍정적인 뷰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아무래도 그 정치 불안이 다소 좀 해소되는 국면들 디테일한 강론은 아니더라도 얼추 그다음에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와준다면 충분히 시장에 대한 반등은 좀 세게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스페인 총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재정위기 핵심 국가인 그리스라든지 이탈리아 총리 교체에서 스페인까지 정권 교체가 마무리가 됐죠. 그러면 일단 유럽 정치 불안은 큰 고민 다 넘겼다. 그리고 또 미국 슈퍼위원회가 여야 간 극한의 대립을 만약에 면한다면 일단 재정 기축 이슈는 내년으로 좀 이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 경제지표 컨센서스를 초과하는 일단은 양호한 트렌드가 좀 나오고 있고 또 연말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 등이 있다라면 일단 금주 그 변동성은 좀 개선될 것으로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겁은 내지 말되 일단 우리가 항상 한 번 안 좋았었던 시장이 그리고 해서 이어졌던 8월과 9월에 우리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미리 겁내지 말자 이런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말이었죠. 코스피가 2% 하락하면서 1830대로 주저앉았었습니다. 자, 일단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오늘 전략은 어떻게 잡으면 좋겠습니까?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시장에 대한 전략인데 예. 자, 유로존을 보면 답답하죠. 근데 이제 미국 정치권 쪽에서의 충격 때문에 또 더 겁이 나고 그런데 경제지표들이나 주가 측면만 보면 해볼 만하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주식시장을 요약할 수 있는 한마디거든요. 그럼 결론 답은 나오죠. 종목대응으로 가자. 그러니까 종목대응이라는 식으로 좀 모아지고 있는 시장이니까 거기에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중용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욕심보다는 좀 냉정하게, 그다음에 수익 내려는 것보다는 좀 보존하려는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고, 일단
예단하지 마십시오. 예단하지 마시고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대응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대형주에서 당분간 대형주 쉽게 들어가서는 좀 다친다. 근데 그런 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자 말씀드리고 일부 중소형주 패턴에 치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안 보는 사이에 전고점 뚫고 지나가는 머니게임의 대표자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초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포트를 좀 구성을 해보면 일단 해지 수단으로서 인버스 ETF를 좀 구성을 해보자. 그 다음에 지금 기술적 흐름이라든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하이닉스 좀 괜찮아 보이고요. 지금 롯데삼강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나서 반등 흐름이 좀 세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올해보다는 내년의 실적이 상당히 개선되는 흐름들, 롯데삼강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 화재보험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화재보험 쪽은 메리츠, 현대해상 쪽을 좀 잘 보시면 됐고 건설 쪽은 대림산업을 바로미터로 두자. 그러면 오히려 그 취급 세컨더리 쪽에서 나오는 것이 기기업종이다. 그래서 성광밴드라든지 이런 피팅 업체들, 그다음에 진성T EC라든지 또 중국 모멘텀 사이는 왈리 이런 종목들은 괜찮다. 승부를 해볼 만한 것들이고. 자, 이제 4쿼터 실적으로 좀 승부해볼 만한 것들이 좀 몇 개 보입니다.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요. 이제 기관수급 금요일에 들어왔고 외국인은 꾸준하게 좀 지분 늘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홈캐스트라든지 휴맥스 이런 종목들은 세트박스 업체들 상당히 실적 개선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가치평가로서 재확인이 필요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서부 T&D라든지 대원미디어, YG원 이런 등에 대한 종목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처럼 일단 시장과의 연결고리가 조금 느슨하면서 머니게임에 집중되고 있는 이런 종목 플레이 집중할 필요가 있는 한 주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예, 종목 대응으로 가자 종목들 자세히 짚어주셨는데요. 잘 메모를 해주셨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자, HMC 투자증권 CR점의 박지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잠시 후 이슈앤 이슈가 이어집니다. 오늘의 이슈앤 이슈 주요 소식입니다. 세계 경제 침체로 올해 투자는 주식, 부동산, 펀드 등 유형에 관계없이 투자 수익률이 변변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6%, 3.8%로 당초보다 크게 하향 조정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건설,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을 보고합니다. 경기 한파에 소가리를 해온 백화점 업계가 오는 25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역대 최장 기간인 17일 동안 송년 세일 행사를 벌입니다. 서울경제신문 기자와 함께 국내 주요 경제 뉴스를 전해드리는 이슈앤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올 한 해가 다 가고 있다는 말이 실감이 되는데요. 자 이맘때쯤이면 투자자들은 올해 연간 수익률 다들 한 번씩 계산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금융, 부동산, 주식시장이 크게 부진해서 그리 좋은 투자 수익률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세계 경제 침체로 올해 투자 수익률은 부동산, 주식, 펀드 어느 하나 변변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직접 투자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올해 들어 이달 17일까지 개인 투자자가 많이 사들인 유가 증권시장 종목 상위 30개와 코스닥 시장 종목 상위 30개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5.3%로 집계됐습니다. 직접 투자를 한 개인들 상당수가 손실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또 펀드에 돈을 맡긴 사람들도 만만치 않은 손실을 냈습니다. 펀드 평가사 FN가이드 자료를 보면요. 국내 주식형 펀드 중 투자 금액이 큰 상위 10개 펀드의 올 들어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8%였습니다. 해외 주식 펀드 상위 10개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9.5%로 더 부진했습니다. 중국, 브릭스 등 신흥시장에 투자한 펀드들이 올해 들어서만 원금의 10% 이상을 손해봤습니다. 지난해 돌풍을 일으켰던 자문형 랩 어카운트는 올해 최악의 성과를 냈습니다. 대표적인 랩 운용 자문사인 브레인 투자자문의 랩 상품들이 최근 6개월 동안 마이너스 23%의 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레인과 양대 산맥을 이룬 창의 투자자문도 수익률이 마이너스 20%에 그쳤습니다.
주식보다 안전한 것으로 알려진 채권은 그나마 양호했지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역시 마이너스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시장금리를 대표하는 3년물 국고채 금리 기준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0.43%였습니다. 명목금리 3.47%였는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3.9%를 더하면 사실상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는 얘기입니다. 실질금리는 지난해 12월부터 11개월째 마이너스인데요. 이는 1995년 채권금리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장 기간 동안 마이너스인 셈입니다. 예. 부동산 불패 신화도 올해는 좀 흔들렸었죠. 예, 2000년대 이후 강세를 이어온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은 올해 들어 한풀 꺾였습니다. 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0.1% 떨어졌습니다. 강북 아파트 가격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요. 강남 아파트 가격이 0.2% 내려 낙폭이 더 컸습니다. 1986년 이후 연평균 7.5%씩 올라온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또 주식이나 부동산의 대체 투자 수단으로 여겨져 온 금값은 수익률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요. 워낙 변동성이 컸습니다. 금값은 올해 초 온스당 1,421달러로 거래를 시작해서 한 달 만에 1,300달러까지 떨어졌지만 올해 9월에는 약 1,90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한 달 만에 1,500달러대로 꼬꾸라지기도 했습니다. 예. 자, 내년 경제 전망이 어둡습니다. KDI가 내년도 경제 전망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듣겠습니다. 예, KDI가 어제 내년도 경제 전망을 내놨는데요. 내년 전망치는 종전에 내놨던 4.3%보다 0.5%포인트 내린 3.8%를 전망했습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선진국의 경기 둔화와 불확실성이 지속되다가 하반기에는 점차 해소되는 상저하고의 성장 흐름을 보일 것으로 KDI는 내다봤습니다. 상반기의 성장률은 올해 같은 기간보다 3.2% 오를 것으로 봤고요. 하반기에는 4.2%, 4%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동력은 수출인데요. 수출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KDI는 우리나라의 주 수출 대상인 주 선진국의 경기 둔화에 따라 수출은 올해보다 다소 축소되지만 내수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민간 소비는 양호한 고용 요건과 유가 안정으로 실질 구매력이 개선되면서 올해보다 소폭 상승한 3.1%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설비 투자는 투자 심리 위축으로 올해보다 소폭 둔화한 4.3%의 증가율을 보이고요. 건설 투자는 사회 간접 자본 예산 축소로 토목 부분 부진이 이어지는 반면 주택 경기의 완만한 회복으로 극심한 부진이 그래도 올해보다는 다소 풀리면서 2.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KDI가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의지를 강력히 천명하라고 조언한 대목인데요. 일단 소비자 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3.4%로 올해보다는 조금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KDI가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가계부채 증가세와 물가 불안을 감안할 때 현재 확정적 기조를 확대하는 것은 위험하다. 저금리의 부작용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정부가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건설 시장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서 대통령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까?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서민주택 전세 매매 대출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이는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경기 활성화를 노린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일단 올해 말로 종료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인 무주택 가구가 처음으로 주택을 살 때 금리 4.7%의 최대 2억 원까지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또 한편 다른 서민주택자금 대출 제도도 문턱을 낮추는 쪽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잡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근로자 서민주택구입 자금 이자 인하와 대출 한도액 증가, 대출자의 소득 기준 완화 등이 손질 대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인 지방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과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대 후 되팔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최대 50%까지 깎아주는 세제 지원 방안도 연장 여부를 놓고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자, 경기 한파 속에 백화점 매출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듣겠습니다. 예, 경기 한파에 소가리를 해온 백화점 업계가 연중 마지막으로 벌이는 송년 세일 기간을 대폭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롯데, 현대, 신세계 등 주요 백화점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역대 최장 기간인 17일 동안 송년 세일 행사를 벌입니다. 송년 세일은 백화점 업계가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하는 정기 세일과는 달리 경기와 소비 상황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해온 행사로 보통 열흘 동안 진행돼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7일로 대폭 늘었습니다. 또 11월 따뜻한 날씨가 이어져서 겨울철 장사에 가장 중요한 외투류 판매가 저조했기 때문에 겨울옷 재고 처분 상황에 비상이 걸려 있고요. 또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어 명품 판매마저 주춤한 상황입니다. 백화점들은 손님을 끌어당길 만한 대형 기획전과 경품 사은 행사에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주간 일정 정리해 주십시오. 예, 국세청은 오늘 고액 상습 체납자 1,300명에 대한 명단을 공개합니다. 또 한국은행이 3, 4분기 가계시용 현황을 발표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1일에서 24일간 나흘간 잇따라 회의를 열고 내년도 세법 개정안 핵심 쟁점 부분에 대한 절충을 시도합니다. 22일에는 국회 재정위원회의 재정소위가 열리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 여부가 논의됩니다. 23일에는 위기관리 대책회의가 열리고요. 11월 소비자 동향지수를 하느니 발표합니다. 24일에는 FTA 국회 본회의 처리 여부가 결판나게 됩니다.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앤 이슈는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이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잠시 후 국내 증시 이슈를 발빠르게 점검해드리는 이슈앤 진단이 이어집니다. 네, 글로벌 마감 상황과 이슈 체크해보고 오늘장 전략 짜보는 이슈앤 진단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영증권 영등포 지점에서 윤경수 차장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장을 마쳤었는데요. 주요 체크 포인트들 함께 짚어주십시오. 네, 뉴욕 증시 보고 체크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 전에 먼저 제가 목감기에 걸려서 시청하시는 분들께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어요. 네, 너무 예. 추워져가지고. 어떻게 좀 이번 주에는 증시가 꽁꽁 얼어붙은 그 상태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지 궁금한데 미국부터 좀 살펴주십시오. 놓일 것 같은데 미국부터 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뭐 경제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로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아무래도 증시를 하락으로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다우지수가 25.43포인트 상승한 11,796.16으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 역시 S&P 500 지수는 0.48포인트 하락한 1215.65 그리고 나스닥 지수 역시도 15.49포인트 하락한 2572.50으로 각각 하락을 기록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뭐 이는 역시나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럽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지표를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 이런 발표가 나오고 있고요. 이탈리아 마리오 몬티 총리 내각이 하원에서 신임을 받으면서 긴축에 대한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탈리아 국채가 하락을 했고 스페인 금리도 소폭 하락한 점은 좀 우리가 봐야 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미국 경제지표가 좋게 발표가 됐는데요. 지난 10월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전월 대비 0.9% 상승을 했고요. 이는 뭐 지난달 0.1%에 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거고 또 예상치인 0.6%보다 크게 상승을 하면서 뭐 좋게 나왔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이는 지난 2월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뭐 슈레패커드나 뭐 보잉사 이런 일부 대형주가 지수 하락을 뭐 좀 막아내면서 장을 마감했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체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다면
뭐 아무래도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상승을 한 부분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경기 회복 지수가 향후 큰 폭으로 상승을 경기 회복 빠르게 상승할 것이다. 이런 전망치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경기 선행 지수가 3개월 내지 6개월 미리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좋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이제 가장 궁금한 점은 지난주 주초에 1900선 넘어섰던 국내 증시가 다시 한번 1900선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일 텐데요. 그 여부를 살펴보려면 먼저 지난주 금요일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2% 밀렸었거든요. 장 네. 마감 상황 좀 봐주십시오. 네, 장 마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1830대로 뭐 코스피가 주저앉았는데요. 이는 여전히 유럽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주저앉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뭐 계속 매도를 보여줬고 개인이 이에 대해서 이제 받쳐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뭐 좀 봐야 될 사항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무래도 1800이 되면 연기금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 우리가 좀 봐야 될 상황이고요. 역시나 말씀드린 대로 유럽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뭐 주가를 하락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전월 대비 코스피가 37.5포인트 하락한 1839.17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는 뭐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6,250원가량을 사들이고 있지만 역시나 기관과 외국인이 강한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주가를 하락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업종별로 보면 비금속 광물을 제외한 전 업종이 일제히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을 했고요. 철강, 금속, 건설 이런 부분들의 낙폭이 두드러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뭐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닥 역시도 유로존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하락으로 이끌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뭐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보여줬는데요.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하락으로 이끌었고요. 유니쿼터, 헬스케어 이런 관련주들은 뭐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미래형 지식 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런 헬스케어 산업에 주목하라는 증권사의 보고서가 주식을 상승을 이끄는데 좀 도움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투자에 앞서서 어떤 체크 포인트들을 짚어보면 좋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오늘 장도 역시 외국에 대한 소식들이 이제 체크돼야 될 상황인데요. 뭐 예. 22일 날은 뭐 3분기 GDP 미국에 대한 GDP 발표도 있고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가장 크게 볼 부분들은 뭐 23일 날 있을 미국의 재정적자 감축 협상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지금 1조 2천억이죠. 연방정부가 미국 적자에 대한 감축안을 통과를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에 따라서 신용 리스크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이런 부분이 보여줄 수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저희 이제 지금 중국 얘기로 잠깐 좀 살펴드리면 중국 우리나라 이제 수출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게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얼마나 내수 그리고 중국이 얼마나 상승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국내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그전에는 수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뭐 미국의 나머지 국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의 나머지 국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지금 9배 정도 넘게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연착륙도 좀 없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추가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국내 증시 역시도 추가 상승은 충분히 보여진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얼어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큰 상승폭은 당장은 보이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지난주에도 보면 큰 틀 안에서만 움직였던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금주 역시도 그런 틀 안에서는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폭으로 상승은 좀 어렵고 그래서 그 추가 매수보다는 보유 종목에 대한 또 다른 뭐 상황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오늘장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오늘장은 아무래도 금요일날 좀 장을 하락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상승의 비밀을 줬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고요. 하지만 예.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장과 중국장이 커플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미국장이 하락한 부분, 혼조세를 마감한 부분은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증시도 혼조세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뭐 강보합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 종목에 대한 또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거 그리고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얘기로 넘어가 봐서요. 지난주 관심 종목이 아시아나 항공이었는데 시초가 매수를 해보자고 말씀을 하셨었고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7,140원 선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WTI가
배럴당 $100 선 위쪽으로 좀 올라갔었잖아요. 유가 상승이 이런 항공주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렇죠. 유가 상승이 아무래도 항공주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유가나 환율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상승을 하면 아무래도 항공주는 부담감이 상당히 높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큰 작용을 하고 있겠지만 아무래도 여행 지금 시즌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애들 방학이 되면 특히 이제 극성수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기대감은 남아있고, 그리고 차트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지난번 차트가 지난번 6,520원 2011년 9월 달에 보여줬던 가격만큼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추가 반등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충분히 보여지지 않을까.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매수를 하셨다면 계속 보유로 가셔도 되고 추가 매수도 조금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목표가 8,500원과 손절가 6,500원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건가요? 그 가격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예, 아시아나항공 AS를 받아봤고요.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을 보시는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은 휴캠스 들고 나왔는데요. 네 가지 품목을 공급하는 업체거든요. 초안, 질산, 뭐 MMB, DTI 이런 물품들을 공급하는 업체인데요. 이 최근에 들어서 지속적인 외국인의 매수세가 최근 들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초안에 대한 그다음에 MMT 이런 부분들이 공장을 지속적으로 증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 1,000억 정도의 기대 이익을 볼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은 TNT에 대한 실적 부담에 대한 충분한 카바로 여겨지고 있어서 충분한 매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번 금요일 많은 하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 정도 정말 바닥을 찍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지난번에 1월달 가격대인 요 박스권에 보여줬던 2만원 선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하락은 이제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면서 추가 반등 여지는 충분히 보여지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향을 보면 지속적으로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지속적으로 뭐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시초가는 역시나 매수가는 역시나 시초가를 좀 정해 보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지난번에 1차 저항선이 22,000원 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손절가는 19,000원, 지난번 하락가인 19,000원 선 정도로 좀 보여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휴캠스 외국인들의 매수를 좀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휴캠스를 갖고 있는 외국인들의 지분율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지금 외국인들의 지분율 보면 12% 정도 12%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센 이제 고객 투자자들이 방송을 많이 보시는데, 이 방송을 보실 다른 방송을 좀 보실 때 근거 없는 무조건 불안감 이런 거를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 방송을 자꾸 보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방송보다는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라기보다 SEN 방송이 객관적인 자료를 많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런 지금 현재 장이 어려울 때 손경희 TV를 보면서 이런 정보를 받는 게 훨씬 더 객관적인 자료지 않을까 이렇게 객관적인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중국이나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독일, 그 다음에 중국 이런 나라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면 우리가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신용평가사들이 향후 신용을 상승할 게 한국, 중국, 독일 요 정도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재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재료 없이 다른 방송에서 무조건 하는 이런 내용들은 좀 우리가 골라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엔 진단은 신영증권의 윤경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기 걸려서 목소리 많이 안 좋으신데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